안녕하세요. AWS 강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AWS 람다의 콜드 스타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WS 람다의 콜드 스타트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정확히는 람다의 init 페이지와 콜드 스타트의 내용을 같이 다룰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람다의 init 페이지에 과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과금이 되지 않았지만 2025년 8월 1일부터는 이 람다 init 페이지에 대해서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없던 과금이 발생하는 만큼 여러분께서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init 페이지와 콜드 스타트는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는 아시다시피 AWS의 서벌레스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람다는 AWS의 서벌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드를 업로드하고 인풋을 입력을 하면은 그 코드에 따라서 아웃풋을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0.01초 단위로 컴퓨팅을 빌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AWS에서 제일 중요한 서비스 세 가지, EC2, S3, 그 다음에 람다,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서벌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찍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에서는 AWS 람다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신다는 가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드리면은 AWS 람다는 서벌레스 컴퓨팅 서비스긴 하지만 어디선가 동작을 해야겠죠. 이 람다가 실제로 동작하는 곳이 엑시큐션 엔바이러먼트, 우리나라 말로 실행 환경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VM입니다. 그래서 AWS 베어메타 EC2 안에다가 이렇게 파이어크래커라는 자세한 내용을 생각할게요. 이 오픈소스 마이크로 VM 안에서 이렇게 실행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 안에서 AWS 람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실행 환경을 람다가 실행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람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호출이 됐다. 그러면 이 실행 환경이 올라간 다음에 이 람다를 수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호출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실행 환경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른 람다가 만약에 호출을 했다. 이 실행 환경이 사라지기 전에. 그러면은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없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실행 환경을 공유해서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동시에 두 개의 람다 함수가 요청이 되면 어떨까요? 이때는 하나의 실행 환경을 공유해서 쓸 수가 없겠죠? 동시에 써야 되니까. 이때는 동시에 두 개의 실행 환경, 즉 우리가 n개를 같이 돌린다면은 n개의 실행 환경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인데요. 일단은 이 실행 환경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가 있고요. CPU가 있고 임시 스토리지, 그 다음에 타임아웃, 맥스 15분이죠. 람다의 맥스는 15분입니다. 그리고 함수 핸들러라든지 프로비전된 동시성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 실행 환경이란 것이 있는데 이 실행 환경에 생명 주기가 있어요. 이 실행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init 페이지가 있고 invoke 페이지가 있고 shutdown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init 페이지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는 할게요. 그래서 이 init 페이지는 여러분께 람다 로그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init start라고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 이게 바로 init 페이지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init 페이지에서는 뭘 하냐면은 실행 환경을 구성하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S3라든지 뭐 ECR에서 컨테이너 기반이라면 이런 코드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을 실행하는데 이 람다 익스텐션이 무엇인지는 제가 별도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익스텐션을 실행하고 런타임, 여러분의 언어별로 런타임이 있겠죠. 이 런타임을 부트스트랩하고 그 다음에 펑션의 스태틱 코드, 실제 코드가 아니라 펑션의 핸들러 바깥에 있는 스태틱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초 제한이 있는데요. init 페이지는 총 10초까지만 하고 이 10초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핸들러로 호출해서 거기서 마저 이니셜라이즈를 완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초 이상 걸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voke 단계에서 함수 실행 동안을 init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invoke 페이지인데요. 이 invoke 페이지는 실제 람다 함수를 수행하는 단계고요. 람다 함수의 총 수행 시간에 따라서 invoke 단계의 수행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초짜리면 1초짜리, 뭐 10초짜리는 10초짜리, 최대 15분까지 이게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닛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람다를 수행하는 인보크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셧다운 페이지인데요. 이 셧다운 페이지는 실행 환경을 정리한 단계예요. 그래서 2초 정도 걸립니다. 2초 이후에는 시그킬로 강제로 종료해요. 그래서 2초 동안 뭔가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는데 이게 정리를 끝마치지 못했다. 그럼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후 약 어느 정도, 이건 한 5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만큼이다 라고 AWS 밝힌 적은 없어요. 어쨌든 한 5분 정도 시간 후에 다음 함수 요청을 위해서 실행 환경을 유지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콜이 들어왔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실행 환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실행 환경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셧다운 페이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다음 함수 요청을 위해서 실행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번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실행 환경을 만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다음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 동안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러 바깥에서 정의되거나 초기화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함수에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프 디렉토리 안에 내용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 실행 환경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최적화할 여지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잘 알고 계셔야지 람다 함수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동작하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콜백 중에서 이번 함수에서 종료되지 않은 거는 다음 함수에서 다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요렇게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요렇게 익스텐션 이닛, 런타임 이닛, 펑션 이닛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된 다음에 인보크, 그 다음에 셧다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얘네들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인보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게 실행 환경이 남아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확히는 왜 이번 함수에서 호출된 내용이 다음에도 남아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제는 요 각각의 페이지가 아니라 이닛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2025년 8월 1일부터 바뀌는 게 무엇이냐? 원래는 이닛 페이지 같은 경우에 과금이 되지 않았어요. 이 람다가 올라가는 준비하는 10초 동안은 과금이 되지 않았지만 2025년 8월 1일부터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람다의 실행 과금 요금이 청구가 되고요. 똑같아요, 과금 내용은. 그래서 기존에 얼마만큼이 비과금 부분이었는지, 근데 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과금을 더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람다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이닛 듀레이션 매트릭을 확인하시면 되고, 클라우드 와치 인사이트에서 여러분께서 확인이 가능해요. 요건 AWS에서 친절하게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빌드 GB랑 언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레시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입력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레코드에서 람다 로그죠. 람다 로그 그룹 안에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수행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이 과금이 안 됐었지만 앞으로 과금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강의 자료에다 넣어놨으니까, 혹은 블로그 밑에 주소에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데모에서 활용했던 이 람다 함수의 로그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람다 인사이트에서 기존에 얼마만큼이 과금이 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과금이 될 건지를 보고 싶다. 그럼 이 로그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뭐 프레픽스 선택하셔도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치들을 여기 요 인사이트 쿼리 혹은 요 블로그에서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제가 입력을 안 했네요. 다시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체크,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요 사용자 지정에서 저는 이게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좀 늘릴게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실행하시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뜨게 되죠. 그래서 빌드는 12GB, 그 다음에 언빌드는 7GB, 그래서 레시오는 약 0.3 정도, 0.3 정도의 레시오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레시오는 굉장히 다른 게 람다 함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닛 페이지가 얼마만큼 먹는지가 다른데요. 이렇게 작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약 36% 정도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정말 케바케긴 한데 여러분께서 얼마만큼의 인보크 페이지를 쓰시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0.5초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레시오가 큰 거고요. 실제로 뭐 1, 2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내려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과금이 안 됐는데 새롭게 과금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다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이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얼마만큼이 더 과금이 될 예정인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닛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콜드 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콜드 스타트가 무엇이냐? 이 콜드 스타트는 람다가 요청했을 때 얼만큼 기다렸다가 그 코드가 실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콜드 스타트는 요청 후에 준비만큼의 지연 시간 후 실행되는 시작이고요. 그 반대 개념인 웜 스타트는 지연 없이 바로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이게 왜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람다 함수는 실행 환경이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서 동작을 한다. 근데 이렇게 실행이 끝난 다음에 잠깐 동안 이렇게 실행 환경이 남아있다가 그 다음 람다 함수가 이 실행 환경을 이용하게 될 때는 이 실행 환경이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이때 웜 스타트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매번마다 실행 환경을 만들어야 될 때 이렇게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 환경을 처음 만들 때 정확히는 이니셜라이즈, 이닛 페이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처음 만들면 이 만드는 시간만큼이 콜드 스타트, 즉 지연 시간인 거예요. 일정 시간 이후, 예를 들어서 약 5분 정도로 말씀드렸었죠. 요 이후에는 실행 환경이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요청을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실행 환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렸을 수 있다면은 람다 함수에서 이 실행 환경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지 않고 웜 스타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콜드 스타트는 실행 환경이 올라갈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함수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실행 환경을 돌렸을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엔 모든 요청들이 전부 다 콜드 스타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잠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행 환경이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호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콜드 스타트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은 돌렸을 실행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6번을 불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 두 함수는 콜드 스타트 겪겠지만 이 뒤에 있는 함수들은 이렇게 실행 환경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웜 스타트, 즉 빠르게 수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은 함수를 부르시더라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콜드 스타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라든지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참고로 실행 환경은 무한정 지속되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1초에 한 번씩 부른다고 하셔도 실행 환경은 언제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행 환경이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불러야 해서 내가 실행 환경을 무한히 유지시켜가지고 웜 스타트를 계속 지속시켜야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는 텀에서 실행 환경이 날아가기도 하고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는데 무조건 실행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실행 환경이 날아갈 수 있고 웜 스타트가 아니라 콜드 스타트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AWS에 따르면은 전체 요청 중에 1%만 콜드 스타트라고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0개 요청을 하면은 1개 정도만 콜드 스타트를 경험한다, 통계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이런 실제 현업에서 비즈니스 로직의 영향은 이거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경우에 콜드 스타트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요거는 아키텍처마다 혹은 비즈니스 로직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요것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콜드 스타트와 이닛 페이지가 어떻게 다른가, 정확히 AWS에서는 이렇게 콜드 스타트의 정의가 이닛 페이지의 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환경 설정까지를 콜드 스타트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체감하기는 스태틱 코드 등의 총회와 이렇게 정확히는 펑션 이닛까지도 저는 콜드 스타트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닛 페이지는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부터가 인버크 페이지인데 AWS의 콜드 스타트 정의는 요 두 개까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함수가 수행되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닛 페이지와 콜드 스타트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뭐 테크니컬 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인보크 전에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콜드 스타트라고 정의하면은 전 여기까지를 콜드 스타트로 정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명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실제로 여기 부분까지가 이닛 페이지고 여기부터가 인보크 페이지라서 여기부터는 과금이 되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건지, 혹은 여기까지가 맞는 건지 요것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공통적으로 전부 다 과금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콜드 스타트와 이닛 페이지는 거의 동일하다, 요것을 제가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건 제 정리예요. AWS 공식 정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닛 페이지와 콜드 스타트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닛 페이지와 인버크 페이지, 셧다운 페이지가 있는데 앞으로 과금되는 이닛 페이지는 함수를 다운로드하거나 실행 환경을 설정하거나 코드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즉 체감되는 콜드 스타트 구간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요것을 줄이는 거, 이 콜드 스타트를 줄이는 게 비즈니스 로직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니 페이지를 줄인 거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드 스타트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큰 거는 일단 코드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이 코드 사이즈를 줄이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이니셜라이즈 페이지에서 S3라든지 ECR 등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다운로드 시간 자체에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ES빌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람다 코드 사이즈별로 얼마만큼의 이니 페이지가 들어간지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람다 사이즈가 있고요. 이 람다 함수의 사이즈입니다. 제가 128KB부터 55,536KB까지 이 람다 함수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비전 한 다음에 스텝 펑션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카운터가 100개가 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람다 함수 128KB부터 55,536KB까지 계속 돌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요 엑시큐션 인바이러먼트 실행 환경을 죽이기 위해서 10분씩 기다리면서 이렇게 100번을 돌렸는데요. 이 결과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 그대로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런타임 22 기준으로 에버러지 이니셜 듀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P9 이니셜 듀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 이니 듀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KB 짜리는 이렇게 288.36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이 밀리세컨드 단위였는데, 이렇게 코드 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니 듀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의 실험은 제가 에이드리언 테너스라는 분,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이제 서벌레스 관련된 내용을 많이 올리시는 분인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검증을 했는데, 이 링크는 제가 밑에다 넣어놓을게요. 어쨌든 간에 제 소스 코드를 받으시면 여러분께서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네레이트 코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제네레이트 코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람다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요거는 128KB부터 네, 이렇게 하나씩 용량이 올라가면서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을 많이 찍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빼다가 출력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냥 소스 코드만 크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제네레이트 코드를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최적화를 하고 싶고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제네레이트 코드 안에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은 A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스텝 펑션까지 다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서벌레스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배포하시면은 여러분만의 실행 환경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리인벤트 자료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펑션 사이즈에 따라서 이니 듀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펑션 코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펑션 코드량을 줄이는 것이 이닛 듀레이션을 줄이는 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코드 초기화 시간과 임포트를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닛 페이지에서 코드를 초기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함수가 돌아가기 직전에 추가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디펜던시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랑 S3, 다이나모DB 커넥션 같은 것들을 스태틱, 글로벌하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처음 생성하는데 요 이닛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콜드 스타트를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요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둘 경우, 그 다음에 그 실행 환경을 다시 쓸 수 있을 경우에 다음 함수 요청은 좀 더 빠르게 수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실행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람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코드 초기화를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DB 커넥션이라든지 외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기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이렇게 계산해 놓는 거, 요런 작업들을 해서 스태틱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실행 환경을 재활용한다면은 요 부분,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실행 환경은 요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이 이득이란 얘기예요. 맨 처음에 콜드 스타트 시간은 증가하지만
만약에 이 실행 환경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다음 요청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어쩌다 한 번씩 수행되는 것이다. 그럼 요걸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실행 환경을 계속 돌려 쓰는,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불리는 함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이거는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외에도 람다의 스냅 스타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미리 실행 환경을 캐싱해 놓는 거예요. 일종의 AMI라든지 메모리에서 올리는 거, 메모리에서 올리는 하이버네이트 같은 개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행 환경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걸 캐싱해 놨다가 바로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자바나 파이썬, 닷넷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프로비전 컨커런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무엇인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겠지만, 요거는 프로비전 컨커런시는 AWS 람다의 컨커런시란 개념 중에 내가 이만큼은 미리 쓰겠다 하고 일종의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요걸 설정해 놓으면은 요 이니셜라이즈만큼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실행 환경만큼을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페이즈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로는 이제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 컨테이너, 정확히는 이미지를 제공해서 람다 함수에다가 다양한 파일들을 올렸을 때 훨씬 더 이니셜라이즈 시간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리인벤트에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왼쪽에 파란색이 zip 파일을 활용했을 때, 오른쪽이 빨간색이 컨테이너 활용했을 때인데 훨씬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방법으로 이니셜라이즈 페이지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람다 워머라든지, 요거는 지속적으로 람다를 호출을 시켜가지고 되도록 실행 환경을 죽이지 않는 라이브러인데요. 요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는 러스트나 고등이 자바, C샵보다 퍼포먼스, 메모리, 이닛 시간이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몇 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고 여러 다양한 블로그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공식 문서에서 나온 얘기 아니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곁다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잠깐 실험해 본 건데 재밌는 결과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US East 1이 AP Northeast 2보다 조금 더 이닛 듀레이션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리전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제 초기 결론은 AP Northeast 2의 이니셜라이즈 듀레이션이 조금 더 낮았다. 전체적으로 약간씩 조금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US 이스트 1이 실행 환경의 준비가 조금 더 늦은 게 아닌가, 그게 제 가설입니다. 어쨌든 리전별로도 조금 다른데 이런 다양한 실험 결과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람다 이닛 페이지에 대한 과금 적용이 시작되는데요. 이닛 페이지는 람다의 실행 환경 초기화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타 람다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때 콜드 스타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이닛 페이지는 람다의 수행 시간과 콜드 스타트에 영향을 주기에 요거 최적화하는 거는 람다의 비용 및 퍼포먼스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요. 여러분께서 람다를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다음 토픽들은 람다의 내부 구조 같은 거, 컨트롤 플레인이라든지 데이터 플레인 이런 것들, 그리고 람다 익스텐션과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렇게 생긴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궁금하시면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람다에는 프로액티브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AWS 람다의 사용량을 기반으로 미리 예측해서 실행 환경을 준비하는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당 100개의 호출된 함수가 갑자기 다 교체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초당 100개의 함수가 불릴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교체되자마자 처음부터 이 실행 환경을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렇게 100개에 해당하는 실행 환경을 준비하는 이런 똑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것에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와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소스코드만 공유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여러분께서 평소에 알고 계신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